다음으로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관련해서 중요한 관점 포인트들을 짚어드릴까 해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증시의 장세 관점에서 봤었을 때예요. 사실 이거 이제 제가 금요일 날에 이데일리에서 얘기를 조금 했던 건데, 자 일단 요거부터 보시죠. 실적 지금 보면은 예상치가 63%의 실적 성장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높죠. 63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데 지금까지는 좀 어때 왔느냐 실적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 팬데믹 이후에 작년 2분기부터 해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냐면은 작년 2분기 보시면은 시장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44%였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마이너스 31로 선방했죠. 3분기에도 마이너스 21일 거야 했는데 마이너스 5.7, 4분기에도 마이너스 9.4일 거야 했는데 오히려 플러스 3.8, 1분기에는 23.7% 성장할 거야 했는데 52.5%가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. 이게 보니까는 4개 분기가 평균적으로 17.5%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고요. 이게 원래는 과거 길게 놓고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4에서 5% 정도에 불과합니다. 근데 많이 높게 나온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증시가 와 팬데믹인데 이렇게 올라가 계속 증시가 상승을 해온 겁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증시의 밸류에이션이란 거하고 연관이 되거든요. 뭐냐 하면 여러분들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오를 때마다 지겹게 들어왔던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. 뭐냐면 야 증시가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나 고평가 비싼데 너 PR 봤어 증시? 이거 이렇게 비싼데? 근데 지금 이게 말이 돼? 근데 지금 계속 산다고? 팔아야지 빨리. 그게 지금 하락론자들의 주장이거든요. 실제로 지금 12개월 미래 PER 예상치가 계속해서 팬데믹 이후에 21배에서 22배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. 근데 과거 평균은 18배 중반 정도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만 했었죠. 근데요, 만약에 이 21에서 22배라는 예상치가,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익 추정치 예상치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17.5%를 계속 틀릴 거다였다면 그러면은 21.2를 17.5로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.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 봤었던 미래 PER인 거잖아요. 그러면은요 18배로 과거 평균으로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. 그러면은 뭐죠? 과거보다 비싼 게 아니죠. 그냥 평균 수준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 정도의 어닝 서프가 나오면은 시장이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. 이처럼 또 이제 그 실적 서프라이즈 최근에 더 중요하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또 이유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증시 장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기점에 지금 요번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. 사실 되게 전형적인 증시였어요. 뭐냐면 작년에 팬데믹이 발생했죠. 그 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했죠.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왔죠. 작년 3, 4월 부근부터 해서. 그렇게 돈을 잘 많이 풀었더니 실물 경제 실제 회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적 장세가 왔죠. 작년 10월, 11월부터요. 근데 이 실적 장세는 전반 후반이 나뉘는데 중요한 관련 기준은 인플레이션하고 투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저희가 이제 채널에서 다뤘었죠.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 제가 보니까는 2021년 2분기에 전반하고 후반이 바톤 터치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. 자 그러면 이제 실적 장세 우리가 후반부에 들어와 있는데 실적 장세 후반 다음 장세가 뭐냐 하면 역금융 장세고 이거는 약세장이거든요. 근데 사실 약세장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.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기대가 과도한데 이거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번 분기 예상치가 63% 성장인데 누가 봐도 63은 좀 그냥 딱 받아들였을 때 높아 보이잖아요. 그러니 이거보다 못 나오면 어떡하지? 그럼 역금융 바로 가네?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실적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. 예. 자, 그래서 지금 관전 포인트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2분기 실적 예상치 어느 정도나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인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확실히 해보죠. 63이라는 숫자 높아 보이기는 해요. 근데 작년 2분기에 기저효과가 워낙에 있었다는 겁니다. 뭐냐면 작년 2분기에 실제 시장 실적이 마이너스 31.6%가 나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기저가 워낙 낮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실적
성장이 조금만 해도 높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60 상위 사실은 기저효과 때문이지 되게 높은 예상치는 아니다. 그런 얘기를 첫째 할 수 있는 거고, 두 번째는 오케이 어쨌든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잘 나오고 있어? 아니 못 나오고 있어? 그거 말해줄 수 있어? 라는 거죠. 자, 그 이제 과거에는 17.5%가 평균적으로 더 잘 나왔어. 만족시켜줄 수 있어? 해봤을 때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숫자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실제 발표한 기업 수는 8%고요.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한 기업의 비중이 85%입니다. 지난 평균이고요, 이게. 그리고 순이익 예상치를 상회하는 폭, 이게 중요한 거죠. 17.5라 그랬는데 이게 22.9%가 나오고 있습니다. 매출액 예상치 상회하거나 상회폭도 좋고요.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제 순이익 성장률 예상치가 63.3이었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더 높아졌어요. 또 일주일 사이에 63.9까지 올라갔거든요. 63.9인데 22.9가 더 잘 나오면 거의 8, 90% 성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대로면. 근데 이건 낮아지더라고요. 초기에 좀 잘 나오다가.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또다시 12개월 미래 PER이 21.4배 정도 수준입니다. 네. 근데 요게 이만큼이나 잘 나오게 된다면 또 18배까지 떨어지게 되겠죠.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사실 나무랄 게 없는 너무나도 상쾌한 출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뭐 지금까지 봐서는 증시 장세가 변합니다. 그렇게 말씀드릴 만한 건덕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자, 그렇지만 우리가 또 체크는 좀 더 해봐야 되죠. 뭐냐면은 실적 장세 오케이 좀 더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. 자, 실적 장세라는 거 보니까는 이 4개의 장세가 있다. 근데 그 중에서 실적 장세가 가장 생명력이 길다더라. 그러니까는 금융 장세 있고 실적 장세 있고 역금융 장세 있고 역실적 장세인데 이 중에 실적 장세가 제일 생명력이 길대요, 보통.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전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길다는 거지. 이번에는 짧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뭐에 달려 있느냐 하면 실적 장세니까 실적이 언제까지 잘 나오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사실 심플한 거죠. 매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그걸 계속 그냥 체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실적 장세의 특징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금융 장세는요, V자가 나와요. 기울기가 가팔라요. 실적 장세는 생명력이 긴 반면 기울기가 낮아요. 특히나 후반부는 더 낮아요. 다만 길게 가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자, 미국 얘기 드렸는데 사실 미국이 기준점이 되죠. 또 글로벌 증시가 미국 영향 많이 받으니까.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일단 삼성전자 포스코가 냈죠. 실적 시즌을 상쾌하게 시작했습니다. 둘 다 잘 냈습니다. 그리고 하순이 되면 자동차고 은행주 실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. 현재까지의 변수들을 볼 때 자동차고 은행주 쪽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. 이렇게 되면요,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들 IT하고 자동차 잘 나오고 경기 민감하고 금융이 잘 나오면 실적 끝난 겁니다. 실적 시즌 사실은. 나머지는 곁다리죠. 비중이 낮죠, 우리나라가. 그래서 요 정도까지 딱 보시면 한국의 실적 시즌은 별 특이성 없이 잘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뭐 물론 이제 개별 주식 하시는 분들은 8월 중순에 이제 실적이 집중돼서 나오겠죠. 이거는 뭐 진리의 케바케입니다. 개별 주식은 개별적으로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. 근데 이거는 있어요. 뭐냐면은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. 뭐냐면 이 실적이 소위 피크이냐 아니냐의 여부겠죠. 왜 그러냐? 한국이 글로벌에서 가장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뭐 이제 시클리컬은 그렇잖아요. 막 고퍼에 서서 저퍼에 팔라고 하잖아요. 이거 엄청 잘 나와서 저퍼가 됐는데 야, 그 피크가 때 한마디 해버리면 주가 못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려면 가이던스도 중요하다. 기업들이 제시한 가이던스도 좀 중요하게 보시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요 정도 하면 뭔가 이거 증시 장세 변화 관련해서 86분가가 좀 더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한 절반만 다루는 느낌이실 거예요. 그쵸?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거는 아주 제대로 한 꼭지 잡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말로 증시 색깔이 변화할까?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에 대해서는 과거 우라가미 군요 책을 다시 펼쳐서요.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이렇게 딥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으니까 다음 주를 기다려주시면은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여기까지가 2분기 실적 시즌 중요 관전 포인트, 증시 장세 관점에서에 대한 내용까지였고요. 네, 이제 Q&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